네, 안녕하십니까. 김해 신공항 입지를 결정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 당연히 지도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난 조사에서 정부가 인정하는 지도가 아닌 구글맵이 사용되는 등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내일 오후 열리는 기본 용역 중간 보고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이두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항공수요 폭증과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은 김해 신공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경 신공항 TF와 국토교통위 김종호 국회의원은 근거가 됐던 사전 타당성 용역에 정부가 인정하는 국립지도원 지도 대신 구글맵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거해야 할 장애물 규모에 최대 11.3m의 오차가 발생했고 안전성 검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더 잘라야 되는데 절치를 해야 되는데 11m만큼 산을 구글맵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덜 잘라야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공항 TF 확인 결과 입지 결정 단계에서 군사공항이 있는데도 군기지법 적용을 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적 허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기본 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일부만 수용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기회에 소음 문제와 안전 문제를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구글맵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국립지리원 지도로 보완했고 전체 용역 절차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해 신공항 용역이 허술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7년 만에 치러진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이 3선에 김세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보수 결집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당원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일단 성공했는데요. 앞으로 과연 당내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지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부산시당 위원장에 3선의 김세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전체 대의원 1,469명 가운데 870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이 중 72%에 해당하는 628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김 신임 시당위원장은 이번 경선을 계기로 당원들을 결집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이루자고 호소했습니다. 저 김세연 3선의 현역 의원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고 우리 부산시당을 힘차게 끌고 나가겠습니다. 7년 만에 치러진 시당위원장 경선 열기는 총선 유세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잇따른 선거 패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현지의 시당과 당협 조직으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많은 내당 동기들이 당을 대신하여 희생양이 되어야 했고 아직까지도 자들과 분노의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개혁을 내세운 원외 시당위원장보다는 보수 결집을 내건 3선 국회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중진급 국회의원을 구심점으로 부산시당 조직의 재정비와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실상 2020년 총선의 사령탑 역할을 자처한 김세연 신임 시당위원장으로서는 부산 시민들의 지지 회복이 급선무. 당내 개혁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이제 초가을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학교 급식 위생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오늘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 중 무려 5곳에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보건당국에 그야말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3시쯤. 학생들이 잇따라 복통을 호소하면서 수십 명이 조퇴했습니다. 아픈 애들 나가라고 그 아픈 친구들 즉시 나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토한 사람 구토 그래
팔사나 적어놔가지고 뭐 네. 그런데 이 학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산 지역 모두 4곳의 중고등학교에서 비슷한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공통적으로 초코 케이크가 후식으로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일 남구의 한 중학교에서도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해운대구 1곳, 영도구 2곳, 서구 1곳까지 닷새 사이에 5곳이나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보존식과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위생 점검에 나섰습니다. 또 학생들의 가건물을 채취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이 원인인지 아니면 뭐 인체 감염일 수도 있고 기타 어떤 방법일 수도 있는데 여름 막바지지만 한낮엔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식중독 위험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급식소 위생에 비상이 걸리면서 모든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도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네, 이제 추석이 3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기록적인 폭염과 연이은 폭우로 채소나 과일 같은 신선식품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장바구니 물가가 걱정입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부전시장 채소 가게 골목이 한산합니다. 무 한 개에 3,000원 안팎, 배추는 4~5,000원 선. 일부 채소 가격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주부들은 장보기가 겁이 납니다. 7, 8월 한 달 새 90% 이상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장에서 사라진 시금치는 이달 들어서도 여전히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무 하나도 뭐 3~4천 원 해버리니까 보통 1,500원, 2,000원 주면 사는 게 지금 3~4천 원 해버려요. 장 보러 나오시기가 조금 겁나죠. 제수용 생선도 마찬가지. 가격이 크게 오른 국산 조기 대신 원양산을 주로 내놓지만 이마저도 지난해에 비해 가격이 올랐습니다. 고기가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못 올려받고 있어.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침체돼갖고 물건을 구입을 안 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못 올려받고 있어요. 이윤을 좀 작게, 정말로. 사과, 배로 대표되는 제수형 과일도 산지 출하량 감소로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과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터라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격 상승폭은 더 큽니다. 사과와 배의 경우 5월 개하기에는 냉해 피해, 7월과 8월에는 폭염으로 인한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산지 시세도 10에서 20%가량 상승했습니다. 추석 물가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부산시도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 32개 품목에 대한 물가 안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제수용품 할인 판매 행사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전국의 다양한 수제 맥주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류 시장을 선도해온 부산이 이번 수제 맥주 분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성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가을 저녁에 시원한 바람과 달콤한 음악, 정겨운 대화 사이로 맥주잔이 오갑니다.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 수제 맥주 축제. 전국 인기 양조업체 17곳의 특색이 담긴 맥주를 골라 마시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수제 맥주는 일반 상업 맥주보다는 좀 향이라든지 맛이 조금 더 풍부하고요.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맥주 평가사가 발표한 한국 맥주 상위 10개 가운데 4개가 부산 수제 맥주로 시장의 반응도 좋습니다. 부산은 민속주 1호 금정상선 막걸리와 2005년 에이펙 만찬 공식 건배주로 사용된 천년약속 등으로 주류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동의과학대가 전국 최초로 수제 맥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서는 등 수제 맥주 시장에서도 부산이 한 걸음 앞서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전문 양조 설비를 갖추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양조뿐만 아니라 유통 채널 또 수제 맥주 전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부산 수제 맥주 페스티벌은 오는 9일까지 백스코 야외광장에서 계속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부산의 첫 수기민주주의로 시도되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사업 공론화 절차가 본격화됩니다.
BRT 정책 결정을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8일 출범한 뒤 한 달여 동안 공론화 방법 설계를 마무리하고 시민공론화 절차에 들어가 다음 달 10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9일 찬반 의견을 가진 교통전문가들의 1차 TV 토론을 거쳐 18일까지 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민참여단 150명을 구성하고 다음 달 표결로 최종 의견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 내 오페라 하우스 건립 재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건립 찬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 오페라 하우스 건립 추진위 등 30여 명은 오늘 부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시민사회 긴급 찬반 토론회에서는 예술 콘텐츠가 부족한 부산의 오페라 하우스 건립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오히려 시설 건립으로 예술 콘텐츠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했습니다.